네, 안녕하십니까. 사경원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해당되는 회귀 분석과 관련된 문제 풀이를 해드릴 건데요. 자료는 스쿨, 그다음 국어, 수학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이고요. 가설을 설정하고 해석하고 파일 분할하고 분석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먼저 살펴보시도록 하죠. 다음에 문제를 읽고 답안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학생들의 수업 수강 기간이 2월과 month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변수를 사용해서 교육 개월수로 생성하라는 것이고요. 규칙치가 있는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2월과 month를 가지고 2월을 개월로 바꿔야 되겠죠. 개월로 12로 곱하고 month를 더해서 실제로 유효한 개월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적을 종속변수로 놓고 M1부터 M5까지 그 다음에 개월수로 바꾼 월수로 바꾼 데이터를 가지고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 분석을 입력 방법으로 산출하고자 한다. 해당되는 아래의 식을 분산 분석표를 작성하고 가설 설정을 위해서 유의 수준 0.05 범위에서 기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적으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데이터를 신규로 생성해 주셔야 되는데 2월과 month가 돼야 되겠죠. 다시 2월과 month를 월로 개월수로 다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엑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2월과 month를 가지고 새로운 edu month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월에다가 1년치가 12개월이니까요. 얘를 곱하고 2월에다가 12를 곱하고 month를 더하시게 되면 edu month라는 것을 산출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월에다가 12를 곱하는 거죠. 그렇죠? 12를 곱하고 그 다음에 month를 더하시면 됩니다. month를 더하시면 개월수가 산출이 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산출이 되죠. SPSS에서도 이렇게 가능한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현재 2월과 month가 있는데요. month는 0부터 11까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월은 1부터 4까지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월과 1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1년이 안 되는 경우가 0으로 입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얘는 0으로 입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실제로 0이라고 입력이 돼야 되겠죠. 다시 얘를 0이라고 입력이 되겠죠. 1년이 안 되는 경우죠. 7개월만 되는 경우는 0으로만 입력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0이 아니라 결측값으로 되어 있다면 만약에 결측값으로 되어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해당한 부분을 곱하기 12를 하고 더하기 이 부분을 하게 되면 결측값으로 주어졌다면 다시 결측값으로 주어졌다면 해당되는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결측값으로 변환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하게 되면 하나라도 결측이면 결측값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만약에 해당한 부분이 0이 아니고 시스템 결측값으로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개월수만 되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곱하기를 하되 그래서 곱하기 11을 하고 얘를 썸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해당하는 썸을 계산해야 하나라도 데이터가 있으면 산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해당한 부분을 현재 이 데이터에서는 원본 데이터 자체에서는 1부터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시스템 결측값을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빈도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시스템 결측값이나 오류값 등이 있지 않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SPSS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지금 6번 문제이기 때문에 5번 문제를 가지고 열기 데이터 제가 5번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할 건데 변수 보기에서 크게 변동된 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요.
파일 분할이나 그런 것들은 현재 결측값 지정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를 6번이라고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006 6번 풀이라고 제가 저장을 하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러하고 먼스를 빈도 분석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서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 빈도 분석을 실시하는 이유는 최대값과 최소값, 그쵸? 그 다음에 해당되는 평균값 등을 통해서 너무 벗어나는 건 있지 않느냐, 오류값 등은 있지 않느냐, 결측값은 어떻게 되고 처리가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최대 최소는 넣으셔야 되겠죠. 최대 최소값은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빈도 분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가 앞에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최소 최대가 0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0이 포함되거나 결측값이 현재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0이 결측값으로 처리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무응답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겸사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해보죠. 제가 변환해서 변수 계산을 할 건데요. 변수 계산을 할 건데 edu, 그쵸? edu, 그 다음에 먼스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먼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표현식이 됐는데요. 첫 번째, year에다가 곱하기 12를 하고요. 더하기 해당되는 months를 하시게 되면 연도를 개월수로 바꾸고 총 개월수로 산출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 해당되는 결과치가 나오실 텐데, 그러면 변수는 무조건 맨 오른쪽에 신규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소수점이 이렇게 나오신다면 소수점을 조금 줄이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시면 소수점 자체가 표기되지 않을 겁니다. 자, 해당되는 edu months를 제가 빈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 재설정 누르고 edu months를 넣으신 다음에 통계량에서 최대 최소, 그 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까지는 기본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은 자기가 제대로 변환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개월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최대값은 59개월, 59개월이라는 것으로 산출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결측값은 현재 없는 것으로 산출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때 큰 문제가 없이 분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결측값으로 있는 경우가 있다면, 다시 이 자료 중에 하나라도 결측값으로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변환시켜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변환에 가셔서 변수 계산, 그리고 edu months 2라고 만들 거고요. 이거 맞습니다. 곱하기 12를 하시고 months를 더하게 되는데, 더하는 것을 우리는 sum이라는 함수를 쓰실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sum이라는 함수를 쓰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라도 결측이 있더라도 산출을 할 겁니다. 플러스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라도 결측이면 산출이 되질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sum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하나라도 결측이면 산출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sum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sum을 해서 하나라도 결측이 있다면 해당 부분이 그래도 결측값이 있더라도 산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확인 눌러서 이렇게 살펴보실 건데, 근데 현재 결측값이 없으므로 이 값 자체는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분석에서 해당되는 기술 통계량의 기술 통계로 진행할 거예요. 이번에는 months 1과 months 2를 넣고 옵션에서 최대 최소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까지 넣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게 되면 최대 최소 해당한 부분에서 모두 동일한 값으로 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n수도 똑같고요,
최소 최대 평균 값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한 데이터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를 하든지 해당되는 썸을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저장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다음을 보시면 성적을 종속 변수로 만들고 그 다음에 M1부터 M5 months를 독립 변수로 해서 회귀 분석을 하게 되는데 입력 방법을 쓰겠다는 겁니다. 스텝 와이즈가 아니라 입력 방법을 쓴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회귀 분석표를 작성하라고 나오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까 전에 edu months를 구하려면 원칙적으로는 year에다가 그쵸? year에다가 곱하기 곱하기 12를 하고 그 다음에 months를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sum이라는 함수를 쓰는 게 맞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놓고 엑셀인 경우에는 상관없죠. 플러스를 하시게 되면 해당 규칙지가 있더라도 산출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SPSS 같은 경우는 저는 요게 맞다라고 보는데 결측값이 있을 경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고요. 결측값이 없을 경우라면 그냥 해당하는 부분을 더하기로 하셔도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놓고 더하기로 하셔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다 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다음 회귀 분석을 돌릴 건데요. 회귀 분석을 실시할 건데 우선적으로 종속 변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독립 변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속 변수는 성적, 즉 스코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 변수는 M1, M2, M3, M4, M5, 그 다음에 edu months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스코어는 해당하는 자료는 현재 양적인 자료로 구성되어 있죠. 양적인 자료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M1부터 M5, 그 다음에 edu months까지도 모두 양적인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귀 분석에서는 큰 문제 없이 투입을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더미 그러니까 질적인 자료가 있다면 더미 변수로 변경을 하셔서 분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다 주어지실 겁니다. 더미 변수를 어떻게 변환하라는 건지 명확하게 주어지실 거예요. 근데 현재는 모두 양적인 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귀 분석을 실시하실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회귀 분석을 실시하실 때 회귀 분석의 절차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 회귀의 식의 타당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타당도를 보기 위해서 분산 분석표와 결정계수 혹은 수정된 결정계수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모형식의 타당도를 검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귀 개수의 유의성을 살펴보죠. 유의성을 통해서 회귀식을 작성하죠. 회귀식을 작성하고 가설 검정을 확인하게 되죠. 자, 회귀식의 타당도에서도 회귀식이 타당하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설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귀식이 타당하지 않다. 이것이 기무가설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인 경우에는 회귀식은 타당하지 않다.
또는 최소한 하나의 변수는, 독립 변수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회귀 개수의 유의성입니다. 회귀 개수인 경우에는 기무가설은 회귀 개수는 유의하지 않다. 대립가설은 회귀 개수는 유의하다. 혹은 최소한 하나의 회귀 개수는 유의하다. 이런 식으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한번 좀 작성해 봤고요. 그러면 저와 함께 회귀 분석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 시작해 볼게요. 분석에서 회귀 분석,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하시면 되고요. 독립 변수부터 투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종속 변수를 넣을게요. 종속 변수는 스코어가 될 거고요. 독립 변수는 M1부터 M5, 그 다음에 해당되는 edumonth를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방법을 썼고요. 자, 통계량 한번 살펴볼까요? 통계량에서는 추정값, 그 다음에 모형의 적합도 부분, i제곱에 대한 내용들, 이건 이 변화량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 통계, 그 다음에 곤선성, 그 다음에 더빈 왓슨, 이런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겠죠. 도표를 보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요. 저장 같은 것도 크게 해당하는 예측값이나 그런 것을 구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옵션 볼까요? 옵션은 기본적으로 0.05, 그 다음에 해당되는 목록별로 하게 되면, 다시 목록별을 하게 되면 하나라도 규칙이면 규칙값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다른 변수들은, 다른 옵션 창에서는 거의 다 대응별이 기초, 그러니까 초기화가 되어 있는데, 회귀 분석에서는 목록별이 기본 옵션 값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규칙값이 있다라면 분석에서 제외되고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보죠. 그러면 다음 같은 기술 통계량이 산출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상관 개수의 값들, 그 다음에 모형의 요약, 분산 분석표, 그 다음에 회귀 개수의 내용들, 곤선성 진단, 잔차 통계량 등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술 통계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술 통계의 소수점을 셋째 자리로 표현해 볼게요. 더블 클릭, 영역 선택, 마우스 우클릭, 셋 특성, 형식값을 숫자 셋째 자리로 바꾸겠습니다. 적용 확인할게요. 그럼 다음과처럼 소수점 셋째 자리로 표현되는데, n은 솔직하게 말씀드려 n은 응답 건수기 때문에 소수점을 표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이산형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자, 평균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학 해결 능력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와 있고요. 표준 편차는 가장 작은 게 수학적 활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변동계수는 평균분의 표준 편차니까 얘를 나누시면 되겠죠. 평균분의 표준 편차로 나누시면 해당되는 변동계수를 별도로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상관계수를 한번 볼까요? 상관계수를 쭉 보니까 해당되는 유의 확률값이 거의 0.05보다 작습니다. 여기는 아니네요. M5 같은 경우도 여기서 교육 연수하고 그렇게 관련 정도가 좀 높진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자, 먼스인 경우가 0.05보다 거의 큰 것으로 나오네. 요 하나의 수학적 활용 빼고는 먼스가 다른 자료들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다음에 입력 방법 보실 건데요. 해당되는 R 제곱, 그 다음에 수정된 R 스퀘어를 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중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수정된 R 제곱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만은, 지문에서 R 제곱을 써라, 결정계수를 써라 그러면 R 스퀘어 값들을 쓰시면 되고요. 더빈 왓슨이라는 것은
다중곤성성을 살펴보기 위해 자기상관 부분이죠. 자기상관을 보기 위해서 살펴봅니다. 자, 더빈 왓슨은 해당되는 기본적으로 2에 가까울수록 해당한 부분을 자기상관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4, 그 다음에 0으로 가게 되면 음의 방향, 양의 방향, 이것으로 문제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상관이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분산분석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분석표를 보시게 되면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그다음에 유의확률값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해당되는 분산분석표하고 다르게 여기서는 회귀하고 잔차라는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다시 말하고요, 회귀 모형과 잔차라고 표기가 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이론 배치 분산분석하고는 조금 의미가 좀 다릅니다. 모형의 타당도가 되는 거고요. 해당되는 부분에서 모형식이 유의미하다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기무가설은 회귀식은 의미가 없다. 대립가설은 회귀식은 의미가 있다. 타당하다.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해당한 부분을 보시면 타당하다가 대립가설이 되겠죠. 그래서 0.000이니까 0.05보다 작으므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모형식은 타당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안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죠. 자, 다음과처럼 답안을 작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소수점 이하만 좀 조심하시면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이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검정 결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식의 모형의 타당도죠. 회귀 모형의 타당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독립변수의 회귀 모형식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베타 i는 0, 그리고 i는 1부터 6개 독립변수 자체가 6개로 되어 있죠. 수학적 내용들 1개, 이 에듀먼스, 그래서 총 6개의 변수를 집어넣으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은 대립가설입니다. 대립가설은 최소한 하나 독립변수의 회귀 모형은 타당하다라고 나오고요. 최소한 하나의 베타 i는 0이다.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그래서 1부터 6까지 나타납니다. 자, 검정 결과를 살펴보죠. 자, 스코어를 종속변수로 놓고, 그 다음에 M1부터 M5, 에듀먼스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 모형의 타당도 검정 결과, 검정 통계량 F는 1531, 그 다음에 221로 나타나는 거고요. 유의 확률은 0.000으로 주어진 유의 수준 0.05보다 작아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따라서 최소한 하나 독립변수의 회귀 모형식은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수정된 결정교시를 보더라도 0.959 수준이니까 매우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 즉, 독립변수의 변동이 종속변수의 변동을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상수항을 제외하고 회귀식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오시는데요. 유의수준 0.05 범위에서 작성하라 라고 나와 있네요. 회귀식을 완성하시오 라고 나와야 되겠죠. 완성하시오. 회귀식에, 자,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상수항을 제외하고 아래에 회귀 개수표를 작성하시오 라고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상수항을 포함한 회귀식을 작성하라는 것들도 별도로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귀 분석 결과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회귀 분석 개수값을 한번 보실 건데요. 상수값부터 해당되는 M1부터 M5, 에듀먼스, 그다음에 곤선성 진단을 하게 됩니다. 곤선성 진단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한 고유값과 상태지수 이렇게 보는데 고유값을 많이 보죠. 고유값을 보시게 되면 모형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이 10 이상이 나오면 다중곤선성이 의심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10 이상 나오는 것이 없으므로 다중곤선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의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회귀 개수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개수식을 보시게 되면 상수,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시면 상수부터 보시면 상수는 의미가 있고요. 수학적 개수도 의미 있고, 의미 있고, 의미 있고, 의미 있고, 의미 있고, 에듀먼스는
의미가 없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성적과 에듀먼스 간에는 에듀먼스는 성적의 무의미한 변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다중곤성성은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해당된 곤선성 진단에서 이 부분에서 10 이상이 나오는 것이 없으므로 다중곤선성은 의심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반으로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비표준화 계수가 있고요. 표준화 계수가 있는데, 비표준화 계수는 회기식을 작성할 때 많이 쓰시고요. 표준화 계수는 영향력을 분석하실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M1은 기울기도 가파르고 영향력도 매우 높은 변수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해당되는 M1은 성적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영향력이 높은 변수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를 기반으로 해당되는 답안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될 게 회기 개수의 추정치를 상수항을 제외한다고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시고 그냥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여기를 빼놓고 해당되는 실제 요 자료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부 분들은 해당하는 부분을 회기 분석을 돌릴 때 여기서 옵션 창에 요게 상수항을 포함하지 않겠다, 요걸 선택하게 되면 상수항이 포함되지 않고 산출이 되는데, 요 방법은 원점을 통과하는 회기식입니다. 다시 얘는 제거를 하게 되면 원점을 통과하는 회기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기 분석의 공식하고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수항을 포함하셔야 되고요. 상수항을 포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결과에서 요 상수항을 제외하고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회기식은, 일반적인 회기식은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회기식을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시면 요 답안지를 가지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결과치를 기반으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검정 결과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무가설은 모든 회기계수는 유의하지 않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최소한 하나의 회기계수는 유의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타 i는 0, 베타는 1부터 6이죠. 6개의 변수니까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최소한 하나의 회기계수는 유의미하다. 그래서 최소 하나의 베타 i는 0이 아니다. 그래서 i는 1부터 6이 됩니다. 자, 검정 결과를 한번 볼까요? 검정 결과를 보시면 해당되는 M1부터 M5까지는 모두 0.000으로, 유의 확률이 0.000으로 유의 수준 0.05 범위에서 모두 자금으로 모두 의미가 있는 변수가 되는 거죠.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유의미한 회기계수가 되지만, 해당되는 에듀먼스 같은 경우는 0.05보다 크므로 기무가설을 채택하게 되면 기각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 무의미한 회기계수로 분석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영향력을 보겠다고 가정을 하시게 되면, 영향력을 보시면 절대값 기준으로 가장 높은 거는 M1이죠. M1으로 M1이 종속변수인 스코어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변수로 분석되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참고사항으로 상수항을 포함하여 회기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항을 포함해서 회기식을 작성해 볼게요. 자, 다음과 같처럼 회기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를 먼저 작성을 하시는 거죠. 상수를 먼저 하시고 해당되는 비표준화 계수 곱하기 M1, 비표준화 계수 곱하기 M2, 이런 식으로 쭉 작성을 하시면 돼요. 조심하셔야 될 거는 수학 계산이라고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M1이라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M1, M2, M3처럼 변수명으로 명확하게 해당되는 M1, M2, M3로 명확하게 변수명으로 작성해 주셔야만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은 학업 만족도의 보통 이상 응답자만 선별하여 학교 유형의 공립, 사립 응답 학생들의 성적을 종합변수로 K1부터 K5, 그 다음에 에듀먼스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수정된 결정 개수를 작성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해당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분석 대상이 SA의 보통 이상 응답자만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보통 이상 응답자. 보통 이상이니까 보통 이상 만족 매우 만족 응답자라고 할게요. 보통 이상이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해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상이라서 보통 만족 매우 만족의 응답자만 선정하여 학교 유형의 공립, 사립 응답자 학생들의 해당되는 성적을 종속변수로 해서 분석을 하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분석 대상이 학업 만족도의 보통 만족, 매우 만족도만 선정을 해야 되므로 변수 보기에서 해당되는 SA에서 지금 매우 만족이 1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족이 2번, 그 다음에 보통이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SA의 1번, 2번, 3번 응답자만 선정하기 위해서 4번하고 5번 응답자를 결측치로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독립변수를 봐야 되겠죠. 자,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6번에 3번으로 하겠습니다. 6번에 3번. 자, 우선은 대상이 분석 대상이죠. 분석 대상이 SA 중 보통, 그 다음에 만족, 매우 만족만 선정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 불만과 매우 불만 응답자를 결측치로 처리해버리는 거죠. 네, 결측값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다음은 독립변수를 살펴볼까요? 회귀 분석을 실시한다고 나오죠. 회귀 분석을 실시하게 되는데 우선은 종속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속변수는 스코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변수는 K1, K2, K3, K4, K5라고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에듀먼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립변수를 투입을 했고요. 그런데 학교 유형이 3개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3가지가 원래 공립, 사립, 기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공립 따로, 사립 따로를 계산하라는 뜻이죠. 다시 뭐라고? 공립 따로, 사립 따로를 계산해서 수정된 결정계수를 구하라. 최종적으로 수정된 결정계수를 산출하라라는 의미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SA에서, 그러니까 즉 해당되는 만족도에서 만족도 이상 집단만 선정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상만 선정을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4번하고 5번을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을 돌릴 건데, 다시 첫 번째 회귀 분석을 돌릴 건데 해야 될 것은 우선 재설정을 넣고 성적을 종속변수로 넣고 그 다음에 K1부터 K5를 투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듀먼스를 집어넣는 거죠.
여긴 입력 방법을 쓴다 그래야 되겠다. 네, 입력 방법을 쓴다 그럴게요. 네, 입력 방법을 쓴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입력을 쓰시고 해당되는 통계량 한번 볼까요? 통계량에서 기술 통계와 곤선성 진단, 더빈 왓슨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 다음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저희는 상수항을 모두 포함하고 목록별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누르시면 다음 같은 기술 통계량이 나타나실 겁니다. 다음 같은 기술 통계량과 상관 계수값 등이 나타나실 거예요. 자, 소수점을 정리해보죠. 기술 통계량의 소수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셀 특성, 형식값에서 숫자 셋째 자리까지 진행을 할게요. 그럼 다음 같은 결과치가 나오실 거고, 상관 분석을 한번 볼까요? 상관 분석의 결과치를 보시게 되면 0.05보다 큰 게 몇 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에듀먼스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이 0.05보다 다 요거만 빼고 다 크네요. 0.05보다 다 크다. 지금 에듀먼스도 K3만 빼고는 상관관계가 매우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모형의 요약을 보시게 되면 우선은 그러니까 타당도 검정이죠. 적합성 검정이라고도 하는데요. 해당되는 결정계수, 수정된 결정계수를 보시게 되면 0.94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더빈 왓슨이 2에 가깝기 때문에 자기 상관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분산 분석표를 보니까 이런 결과치가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유의 확률값이 0.000이니까 베타 i부터 베타 i는 제로다가 기무가설, 대립가설은 베타 i는 0이 아니다. 즉 최소한 하나의 독립변수는 헬기 모형에 적합하다, 타당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0.000보다 그러니까 0.05보다 작으니까 최소한 하나의 독립변수는 모형식에 적합하다 혹은 타당하다라는 결과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수정된 결정계수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귀계수를 보겠습니다. 회귀계수를 보시게 되면 유의 확률값을 보시게 되면 상수항은 의미가 없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상수항은 의미가 없더라도 얘는 그대로 그냥 안고 가야 되고요. 에듀먼스는 의미가 없는 변수고요. 나머지는 다 회귀 개수로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 중에서도 표준화 개수를 보시게 되면 K1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울기는 K5가 상대적으로 가장 가파르지만 영향 정도는 K1이 가장 영향 정도가 가장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곤선성 진단 보니까 12하기 때문에 모두 다중곤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잔차 통계량을 통해서 표준 편차, 평균, 최대값, 최소값 등을 산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된 잔차 얘네들을 결과치를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문제에서 원하는 거죠.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수정된 결정계수까지는 맞아요. 근데 공립하고 사립을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공립과 사립으로 분할을 해서 각각의 결과치를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얘는 현재 전체 데이터죠. 근데 공립과 사립, 기타 등에서 각각 결과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라면 파일 분할이라는 기능을 씁니다. 우선 제가 저장을 하고요. 파일 분할이라는 기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로 가시고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 가시면 파일 분할이라는 기능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각 집단별로 산출할 겁니다. 각 집단별로 산출할 건데 제가 학교 유형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의 결과로 아웃풋이 산출이 됩니다. 파일 분할을 쓰시는 게 좀 더 편하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확인, 그리고 회귀 분석을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분석에서 회귀 분석 선형 크게 변동 없이 그냥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치를 보시게 되면
학교 유형이 여러 가지 모형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모형식이 나타나는데 왼쪽을 보시게 되면 학교 유형 공립, 사립, 기타가 있고요. 학교 유형이 4라고 나오는 것이 있네요. 학교 유형 4는 분석에서 제외하는 잘못 입력된 자료이기 때문에 규칙값으로 처리하고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얘는 규칙값으로 처리하더라도 분석에서는 산출이 돼요. 이렇게 파일 분할하시면 산출이 됩니다. 자, 우선 공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공립을 보시게 되면 공립에 대한 자료들만 이렇게 뽑히게 되죠. 그리고 상관 계수값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수정된 결정 계수값이 나옵니다. 0.917.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이 공립이니까 0.917 이라는 수정된 결정 계수값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모두 모형은 의미가 있고요. 모형식은 타당하고요. 그 다음에 유의 확률은 역시 에듀먼스는 의미가 없는 변수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중군선성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립입니다. 사립인 경우에서도 해당한 부분이 수정된 결정 계수가 0.955 5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분산 분석표 역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회귀 계수에서도 해당한 부분은 상수, 역시 상수는 의미가 없지만 그대로 포함을 해주셔야 되고요. 에듀 변수는 의미가 없는 변수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한번 보시죠. 기타에서도 변수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타당하다라고 보실 수 있으며 해당되는 유의 확률값이 조금 다르게 나오네요. 기타인 경우에는 0.05, 즉 어문 규정에서만 하고 요 두 가지만 국어 쓰기에서만 의미가 있고 다른 변수에는 독립변수가 의미가 없다. 회귀계수로서 무의미하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근데 학교 유형은 네 번째는 한 개밖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처럼 해당되는 변수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립과 사립 모두 모형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잘 설명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럼 해석 결과를 자세히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해석 결과 보시죠. 요 그대로 그냥 쓴 겁니다. SA의 응답자 중 보통 만족, 매우 만족을 선별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회귀 분석을 했는데 공립인 경우에는 수정된 결정계수가 0.917, 사립인 경우에는 0.955로 모든 이제 공립과 사립 모두 독립변수는 종속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데 강도가 매우 높다라고 분석을 결과치를 산출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다음 같은 결과치를 한번 보셨고 파일 분할을 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초기화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놓고 제가 보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데이터에서 파일 분할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변수 보기에서도 SA를 해당 부분은 4번과 5번 응답자는 그냥 제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저장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아웃풋은 제가 엑셀로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전체를 기준으로 파일 분할을 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해당되는 부분에서도 조사 대상자는 4번 응답자와 5번 응답자는 제외하고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4번과 5번은 제외하고 그냥 전체를 분석한 거 제공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파일 분할을 놓고 분석하는 것들도 다 포함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회귀 분석과 관련된 가설 설정과 파일 분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것까지 설명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경환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